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5세 김순희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거울 보기가 싫어요. 얼굴에 이 까만 점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손자들이 볼까봐 걱정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천연관리법을 알려드린 지 단 3개월 만에 김순희 할머니의 얼굴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검은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제 손자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뻤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긴 까만 점들 때문에 속상하셨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오랜 자외선 노출로 인해 기미와 검버섯이 더 뚜렷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비싼 병원 치료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가 검증된 천연관리법만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미와 검버섯,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생기는 원인과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기미는 주로 갈색의 불규칙한 모양으로 광대뼈나 이마에 넓게 퍼져서 나타나요. 마치 지도의 선 모양처럼 경계가 불분명하죠. 이건 주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자외선이 함께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임신 중이나 폐경 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반면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표면이 약간 올라와 있는 갈색이나 검은색 점이에요. 만져보면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죠. 이건 주로 오랜 세월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노화되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 목, 가슴 위쪽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주로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기미는 호르몬과 햇빛이 함께 만든 것이고 검버섯은 오랜 세월의 햇빛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식초로 검버섯을 없앤다 이런 글들 많이 보셨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피부가 상한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67세 박영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식초를 면봉에 찍어서 검버섯에 직접 발랐다가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겼어요. 결국 저희 병원에 응급으로 오셨는데 치료하는데 2달이나 걸렸답니다. 식초는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를 태우거든요. 마치 화상을 입는 것과 같아요.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예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서 오히려 기미와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어요. 레몬즙을 직접 바르는 것도 위험해요. 레몬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햇빛과 만나면 색소 침착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병원 치료는 어떨까요? 물론 레이저 치료나 화학 박피 같은 시술들이 빠른 효과를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레이저 한 번에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고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시술 후에 홍조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져서 부작용의 위험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정말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쌀뜨물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써오신 방법인데 과학적으로도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쌀뜨물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거든요. 멜라닌은 바로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색소예요. 또 비타민 B1, B2도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쌀뜨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쌀 한 컵을 물에 담그고 손으로 비비면서 씻어주세요. 첫 번째 나온 물은 먼지가 많으니까 버리고 두 번째부터 받으세요.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정도 쓸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 전체에 톡톡 두드려주거나 세안 후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면 돼요. 특히 기미가 있는 부분은 화장솜에 적셔서 5분 정도 팩처럼 올려두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줘요. 또 항염 작용도 뛰어나서 기미나 검버섯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새로운 색소 침착을 예방해줘요. 들기름 사용법도 간단해요. 깨끗하게 세안한 후에 들기름 두세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서 비비다가 체온으로 살짝 데운 다음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분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시면 더 좋아요. 처음에는 기름기가 느껴질 수 있지만 10에서 15분 후에는 피부에 스며들어서 촉촉하면서도 끈적하지 않아요.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도 좋지만 들기름이 냄새도 덜하고 효과도 더 뛰어나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E와 F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요. 이 비타민들이 자유라디칼을 없애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멜라닌 생성도 억제해줘요. 또 리놀레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보습과 재생에 도움을 줘요. 들깨가루 팩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들깨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 들깨가 있으면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들깨가루 한 큰술, 순수한 꿀 한 큰술, 미지근한 물 한 큰술을 섞어서 된장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묽으면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바르기 어려워요.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해주세요.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차가운 물로 마지막 헹굼을 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오이를 이용한 관리법이 있어요. 오이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시거나 오이를 갈아서 즙을 내어 화장솜에 묻혀 팩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녹두 우린물이에요. 녹두에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정화와 미백 효과가 뛰어나요. 녹두 한 컵을 물 2컵에 넣고 끓인 후 우린물을 식혀서 세안이나 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특히 여름철에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또한 녹두가루를 만들어서 꿀과 섞어 팩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져야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더욱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딸기, 키위, 귤, 레몬 같은 과일들과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들이 좋아요. 비타민C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아주고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옅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어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E도 중요해요. 견과류,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특히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또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줘요. 토마토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멜라닌 생성도 억제해줘요. 특히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3~4배 높아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녹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시면 좋은데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석류도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에요. 석류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기미 개선에 도움이 돼요. 석류 주스나 석류차로 드시면 좋은데 하루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콩류도 중요한 음식이에요. 검은 콩, 노란 콩, 서리태 등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이 성분이 기미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도 높여줘요. 특히 검은 콩을 우린 물로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검은 콩 한 컵을 물 3컵에 넣고 30분 정도 끓인 후 그 물을 식혀서 세안 마지막에 헹군물로 사용하시면 돼요. 당근도 피부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 어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당근을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삶아서 먹어도 좋아요. 당근 주스로 마셔도 효과적이고요. 또한 당근을 갈아서 꿀과 섞어 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햇빛을 많이 쬐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적당한 햇빛은 필요해요. 하지만 얼굴은 반드시 보호해야 해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중요한데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예민하니까 무기자 차단제가 주성분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무기자 차단제는 아연이나 티타늄 같은 미네랄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SPF는 30에서 50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높으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앉으실 때는 주의하세요. 유리창을 통과한 자외선도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운전하실 때는 팔과 얼굴이 직접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얇은 톳이나 스카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손상된 피부세포가 복구돼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자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기미나 검버섯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시고 실크나 세틴 소재를 사용하시면 피부 마찰을 줄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요. 또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기미나 검버섯이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의 물은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안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파괴하니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세안제도 자극이 적은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시고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세안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젖어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고 6개월 이상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74세 조순옥 할머니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기미와 검버섯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하셨어요.
매일 쌀뜨물로 세안하고 들기름 마사지를 하고 일주일에 2번 들깨가루 팩을 했어요. 음식도 신경 써서 드시고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셨고요. 1년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고 검버섯도 크기가 작아지고 색깔도 많이 옅어졌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화장도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마사지의 중요성이에요. 피부에 영양분을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훨씬 증대돼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2~3방울 손바닥에 덜어서 비벼주세요. 그 다음 이마 중앙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깃털이 닿는 정도의 힘으로 해주세요. 눈 주변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검지손가락으로 눈꼬리에서 눈머리 쪽으로 살살 둥글게 그려주세요. 볼은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 올려주시고 목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각질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쉬워요. 이런 각질이 쌓이면 기미나 검버섯이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천연각질 제거제로는 설탕이나 굵은 소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설탕 1큰술에 올리브오일 반 큰술을 섞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특히 코 주변이나 이마같이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피부 타입별 관리법도 말씀드릴게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보습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오일 성분을 활용하시고 팩을 할 때도 꿀이나 아보카도 같은 보습 성분을 추가해주세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너무 자주 세안하지 마시고 하루 2번 정도만 세안하세요. 대신 녹차나 쌀뜨물처럼 유분기를 조절해주는 재료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부위별로 다르게 관리해주세요. T존 부위는 지성 피부처럼 볼이나 눈가는 건성 피부처럼 관리하시면 돼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세요. 24시간 지나서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돼요. 계절별 관리법도 다르게 해주셔야 해요.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세안을 더 꼼꼼히 해주시고 진정 효과가 있는 오이팩을 자주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 쓰시고 쿨링 효과가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세요. 가을철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보습에 신경 쓰시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지니까 가습과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식단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려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시고 과식이나 폭식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일하느라 피부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금연과 금주도 정말 중요해요. 담배는 비타민C를 파괴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켜요. 술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게 하고 탈수를 일으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이미 금연, 금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도 피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돼요. 또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60대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성분이 단순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향료나 알코올, 파라벤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세요. 또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세요. 기초 화장품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토너, 에센스, 크림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밤에는 영양크림을 발라주시되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쌀뜨물로 매일 세안하기, 들기름으로 마사지하기, 들깨가루 팩 일주일에 2번 하기, 오이팩과 녹두우린물 활용하기,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음식 먹기,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기,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하기,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8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피부 관리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도 확실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김순희 할머니, 조순옥 할머니처럼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목과 손등의 검버섯 관리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 미백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